예, 오늘 이제 피스메이커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제 갈등 사례 다루시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 갈등 사례를 다루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다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 시간 갖고 또 우리 대화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시간 갖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조금 더 하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한 기술, 우리가 비폭력 대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 비폭력 대화 그것도 여기저기서 이제 연습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 과정 끝나고 그 비폭력 대화에 대한 책을 또 구입하셔서 이렇게 읽어 보셔도 되고요. 또 비폭력 대화도 요새 뭐 진도가 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그 응용되어 있는 책들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다시 우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평화의 언어다. 그 거기서 NVC 그러는데 NVC Non Violence Communication.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대화에 대한 훈련만을 집중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틀에서 이제 보는 훈련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든지 아니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 바로 잡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그래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도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바에 따른 우리의 느낌을 얘기를 하고 그 느낌의 근거를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민수야, 더러운 양말 두 짝이 똘똘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세 짝이 TV 옆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 관찰. 양말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벗어도 팽개쳐 두면 이제 이게 아니고 그거는 판단의 언어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서 아무렇게나 팽개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 뭘 봤냐면 양말 두 짝이 똘똘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세 짝이 TV 옆에 있는 걸 봤어요. 이거는 양말을 벗어놓은 사람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관찰이죠. 팩트죠.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언어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관찰의 표현을 해준다. 이게 갈등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 그 연습 좀 했죠. 뭐 예를 들면 뭐 버릇이 없다, 예의를 갖춰라, 신경질을 낸다, 짜증 낸다, 귀찮아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지 관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찰인데 하여튼 관찰은 제대로 하면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찰에 따른 느낌은 뭐냐면 짜증난다는 거죠. 엄마는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 관찰이 따라 붙으니까 짜증이 본인의 판단이지만 이제 객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느낌, 욕구, 우리가 말하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가 이런 짜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럿이 함께 쓰는 방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제가 이거 양말을 좀 제대로 벗어놓을 수 없겠니? 이거는 구체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다 제대로 벗어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각자 양말을 벗어놓는 사람이 생각하는 제대로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제대로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 양말 뭉치는 내 방에 놓든지 세탁기에 넣어 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해라. 그래서 평화의 언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대화에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말을 좀 제대로 벗어놓을 수 없겠냐. 이제 이 부분을 평화의 언어로 이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경청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하고 워크북에도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하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감상하며 들어주고, 공감하며 들어주고, 요지를 파악하며 들어주고, 예리하게 들어주고, 문제 해결식 들어주고. 그래서 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청이 왜 중요하냐? 내가 듣는 걸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도 하는 거죠. 듣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가기도 하고, 격려의 메시지가 가기도 하고, 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상하며 들어준다, 공감하며 들어준다, 요지파하며 들어준다, 예리하게 들어준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헬퍼분들을 통해서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 프린트물을 한번 여기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해볼게요. 제가 바로 그 화면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도요. 여기 제가 맞춰놨네요. 경청의 5가지 방법,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말고 설명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실까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나오나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좀 화면이 작죠? 제가 좀 더 키워볼게요. 이 정도 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떤 경청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서로 원하지 않는 경청의 방법이 사용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대화한다 그래도 상대방은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오래 한다고 상대방이 야, 우리 대화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 서로 필요한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대화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감상하며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동안에 편안함을 즐길 때, 또 어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고 그럴 때도 목장 나눔지에 요즘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만나면서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바로 성경 본문 펴고 공부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는데, 감상하며 들어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감상하며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좀 분위기 띄우려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좀 이제 썰렁하게 만드는 대화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나가면 좀 심각해지죠. 지금 상대방이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게 기술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효과가 안 날 수 있어요. 보니까 나름대로는 분위기 띄우자고 하는 건데 너무 썰렁해요. 그러면은 또 아재 개그 나오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분위기 띄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같이 슬며시 웃어주면 되죠. 너무 안 웃기면 막 대놓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슬그머니 애매한 미소 정도 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2번째가 공감하며 들어주기.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주고자 하는 듣기. 대개 이제 친구의 고민, 울분을 들어주려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결속을 다지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감하며 들어주기 하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동의하며 들어주는 것은 좀 달라요. 그죠? 어떤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지 사실적인 내용에 공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 이제 공감하며 들어주기를 한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공감하며 들어주기. 상대방이 막 그냥 울면서 그냥 자기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야, 진짜 응?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 사람 참 잘못했네. 이거는 공감하며 들어주기가 아니라 동의하며 들어주기에 동의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곤란함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어떤 누구에 대한 컴플레인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진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막 억울하다, 분하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면서 들어준다고, 야,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공감을 하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말이지, 아무개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도 다 당신 나쁘다고 그러잖아. 당신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잘못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감하며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감정. 제가 요거는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세븐 A를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했죠. 나의 들보를 뺄 때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도 감정에 대한 거였죠. 감정. 그래서 공감하며 들어줄다라고 할 때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좀 연습하고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감정이 어떤 거예요? 뭐 외롭다, 슬프다, 뭐 황당하다, 배신감을 느꼈다, 뭐 괴롭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통증, 육체의 통증 말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우 너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다. 너 그 얘기 듣느라고 굉장히 막 흥분이 됐겠다. 너 어휴 뭐 큰 나름대로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막 배신감이 몰려왔겠다. 지금 이거는 그 팩트에 대한 동의는 아니에요. 네가 상대방이 너한테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을 때 너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감정이 올라왔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지, 네가 틀렸다 맞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배우자, 자녀 누가 와서 아픈 마음을 특히 호소할 때, 뭐 기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좀 이제 슬플 때, 어려울 때 이럴 때예요. 그럴 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또 그 반대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보나마나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막 억울함을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남의 핑계를 대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거 어떻게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동의하는 게 아니라 공감만 하신다의 공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이제 짚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고백하기에서 얘기할 때도 이미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 해 전이에요. 꽤 오래전에 MBC 스페셜 하면서 그 감정 코치에 대한 걸 다루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 때 막 어떤 이루지 못할 목표치를 놓고 막 상품을 내걸었는데 그 목전에서 실패했어요. 이제 젠가 쌓기 게임 이런 거. 그러니까 걔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되느냐,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온 건데요. 그때도 우리가 하는 표현은 뭐냐,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유 너 너무 슬프겠구나, 너무 아쉬웠겠다. 이 어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 입으로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요새는 편가르기 하면 안 되지만 보면 여성분들이 이런 센스가 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여성에 대한 센스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교육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체 기능상의 차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어떤 전형적인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감하며 들어주기 이 부분을 참 그 좀 이 모성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감상하며 들어주기도 그렇고 특별히 공감하며 들어주기. 그래서 이 공감하며 들어주기를 잘하면 그분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하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억울한 걸 호소해서 가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A를 먼저 할 거냐 B를 먼저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하소연하는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요지 파악하며 들어주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막 풀어나오면 평소에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얘기하던 분들도 막 뒤죽박죽이 막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걸 순서를 파악해 주고 딱 정리를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공감하며 들어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번을 많이 해야 감상하며 들어주기, 공감하며 들어주기. 그래야 이제 대화가 풍성해지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 좀 메말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지만 어떤 경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 연습을 해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은요. 이제 군화 대화법, 내요 대화법. 군화라고 하는 건 나랑 뭐 친구거나 좀 연배가 아래 있는 사람. 또 내요는 나보다 좀 이렇게 연배가 있거나 직장 그 어떤 직위가 좀 나보다 높을 때 이제 공손하게 표현한 우리말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 "넌 마음이 매우 힘들었겠구나. 아유 슬펐겠구나." 이제 군화자를 많이 붙여주면서 대화를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도 또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일단 진정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아유 많이 힘드셨겠네요. 굉장히 외로우셨겠어요.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극이나 하다 보면 의외로 이 표현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이제 요지를 파악하며 들어준다. 예리하게 들어준다. 문제 해결식 들어주기. 이제 요지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제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점이 있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가면요.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정리를 잘 해 주면서 듣는 거. 그래서 리더들은요 보면 어느 그 조직에 저도 뭐 제가 뭐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조직체장이거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좀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잘한다든지 또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은 보면 이 요지 파악하며 들어주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뭔가를 이제 강의해 나갈 때도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며 들어준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제가 중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요. 참 이런 걸 잘하셨어요. 어떤 교사 한 분이 와서 막 마음의 힘든 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하다 보면 같은 집사님들끼리인데도 부모의 입장하고 교사의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다른 부모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되냐?" 막 한참 얘기를 하면 저희 부장집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제 이 부분 2 번부터 하는 거죠. 공감하며 들어주기. 선생님 참 그런 경험을 당하셔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문제, 두 번째 이런 문제, 세 번째 이런 문제. 제가 혹시 뭐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예리하게 들어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요지파가며 들어주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좀 체계화시키면서 들어주는 거죠. 예리하게 들어주기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시켰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형사 콜럼보식 들어주기 그랬는데 글쎄 이게 예전에 그 외화 들어와서 이제 보는 저 요새는 뭐 그런 걸 미드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거 우리 TV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형사 콜럼보. 형사 콜럼보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우 배한성의 목소리였는데 뭐 이제 범인이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치밀하게 하면 이 형사가 좀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은 이제 형사 속여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콜럼보가 싹 나가다가 뒤를 탁 돌아서면서 잠깐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아주 예리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범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꾸며내지 못했던 알리바이의 어떤 핵심을 탁 짚는 문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예리하게 들어주기를 잘하면 이건 뭐 상대방을 우리는 당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할 때 이런 걸 잘 해줘야죠. 이게 어떤 뭐 그 기관들을 할 때 피감기관의 대표들이 나오면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들어주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그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거는 어찌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감사할 때는 당황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식 들어주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들어주기, 제가 이 5가지 경청의 방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상하며 들어주기, 공감하며 들어주기, 요지를 파악하며 들어주기, 예리하게 들어주기, 문제 해결식 들어주기. 이렇게 들어주면 아까 벌써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 이게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내가 들어주는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지금 이제 이 오전반 하니까 이제 여성의 비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여성 남성의 어떤 유형들이 꼭 태어나면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으로 많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고유한 성격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기준할 때는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능하신 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 능하신 분이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능하신 분들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뭐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쪽은 주로 관계지향적인 대화죠. 그래서 이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분들은 집안에 계시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를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그동안, 지금은 이제 많이들 참여하시지만 그동안에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의 그 모성애적인 업무가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남성들은 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에는 이 3, 4, 5번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이 1, 2번이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대화를 늘리는 요령을 그래서 알려줘요. 대화. 집에서 이제 대화가 일단 풍성해져야 되는데 대화가 왜 메마르냐. 여성분들도 조금, 제가 이제 사회 활동하시는 바깥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밖에 나가서요, 이 3, 4, 5번의 대화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1, 2번의 대화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화가 아닌 거죠. 우리 갈등 사례를 전해 보면 이제 요새 왜 이렇게 직장에서 좀 일찍 퇴직하신 분들이 집에 있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뭐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전환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바깥 활동하시던 분이 집안에 계시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뭐가 많으냐 봤더니 집에 이제 아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출근해서 못 듣던 전화인데 전화통을 붙잡고 이제 전화를 뭐 한 4-5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해요.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남편분이 듣기에 쓸데있는 전화를 한다,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말. 어머머머머 깔깔깔깔. 어머머머 깔깔. 어머머머는 공감하며 들어주게요. 어머머머. 이쪽은 깔깔깔깔. 감상하며 들어주기. 그러니까 보니까 전화하는데 뭐 어머머머 하고 깔깔깔깔이 뭐 전화의 대부분이에요. 필요한 내용이 없어. 내용. 이 3, 4, 5번이 사실은 이제 핵심이고 내용이라고 보는데 뭐 문제도 없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니까 이제 남편은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 어딨냐 저거 어딨냐 뭐 전화하는데 그거는요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전화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필요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던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서로 이제 대화의 핀트가 좀 잘 안 맞는 이유가 이제 요런 부분들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들한테 좀 권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요지파하고 예리하게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아니다. 대화는 관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이 있다. 물론 늘 관계만이 아니라 뭐 문제 해결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뭐 "오늘 밖에서 별일 없었냐?" 그래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데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려면요 이게 적어도 한 3 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막 확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다가 "아유 뭐 별일 없었다."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섭섭한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인생무상 삶의 회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엄청 참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내가 원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앉아서 감상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조리 있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지 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 선착순으로 그냥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어떨 때는요 저는 뭐 제가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거를.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머머머." 깔깔깔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부 목장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에서 이제 부부 목장으로 모이면 되게 우리가 같이 이제 부부 간에 어울려서 대화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조금 그렇지 않죠. 또 주제도 또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도.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남성들 한쪽에서 모여 가지고 얘기하고 여성들 또 이제 식탁 중심으로 모여서 얘기하고 그럼 남성분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럼 요지 파악도 하고 예리하게도 듣고 막 문제 해결도 나름대로 해 가고 그래서 뭐 요새 사회가 어떠니 뭐니 정치가 어떠니 막 한참 하다가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모님들이 감상하며 들어주기 공감하며 들어주기로 시간 갈 줄은 뭐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뭐 다 대화 떨어졌는데 이 대화가 안 끝나니까. 보니까 또 들어보면 별로 쓸데도 없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 나중에 그 일본에서도요. 그 노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회생활하다 은퇴하신 분들을 일본의 표현이 그러냐면 젖은 낙엽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젖은 낙엽족. 제가 노인복지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젖은 낙엽이 뭐냐면 일본의 그 게다짝 그 슬리퍼 밑에 이제 젖은 낙엽으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 되면 그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제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이분들이 평생 뭐를 했냐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문제 해결. 그래서 3-4-5 번의 대화만 할 줄 아는 거예요. 1-2 번의 대화를 할 줄 몰라. 자녀들하고도.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하고도 무슨 관계적인 대화를 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제 부인한테 얘기해, 아내한테. 아내를 통해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들도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려면 아빠는 가면 딱 뭐 문제부터 제시하고 뭐 이거 해결하는 것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하고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가서 그래서 노년에 점점 더 외로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1-2 번의 대화를 훈련해야 된다. 1-2 번의 대화. 1-2 번의 대화를 훈련하려면 일단 양부터 늘려야 돼요. 뭐 자꾸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양을 늘려야 그다음에 훈련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거는 제가 단지 어떤 피스메이커의 그 대화의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의 삶을 풍성하고 이것을 잘해야 이제 갈등이 또 예방이 되는 거죠, 갈등 예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고 제가 프린트물을 좀 드렸으니까 같이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그 대화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우리 시간을 좀 갖죠.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게 있어요. 그 최성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을 우리 헬퍼 중에서 한 분이 추천해 줘 가지고 우리가 피스메이커 공부하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게 또 간단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예, 요거 예, 이 최성해 박사의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관계를 망치는 그분이 보니까 그 미국의 가트맨 박사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이제 이론을 인용을 해온 건가 봐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깨어지고 이혼한 집들 있잖아요. 근데 많은 커플들을 이제 이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부터 일종의 그저 뭐죠? 쭉 조사를 테이핑을 한 거예요. 비디오 테이핑을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봤더니 나중에 그 이혼한 집들이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니까 이 집이 요거 이혼 그러니까 막 갈라서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사람의 대화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 비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당신은 도대체 왜 이따위 이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장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객관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방어를 해요.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이건 가만 보니까 방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또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나름대로 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듣죠. 왜냐하면 관찰을 안 하고 판단을 하니까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나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세게 비난을 해야 되겠죠.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표현이에요. 보면 뭐 짐승에다가 사람을 비유한다든지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경멸이 되는 거잖아요. 경멸 다음 단계가 뭐냐? 담쌓기. 아유 지겨워라 또 그냥 혼자 떠들어라 그냥 내가 너랑 상관을 안 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점점 이 사이클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거죠. 마치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난은 비난 대신에 구체적인 관찰을 해주고 방어는 그냥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지 말고 그래 그 부분은 내가 그랬어. 요 부분적인 인정만 해주고 경멸 또 담쌓기 이런 방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그 책에서 조금씩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제 경멸은 좀 이제 좀 유머와 히트를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에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죠. 이제 담쌓기에 대한 것은 일단 시간을 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시간을 또 잘못 갖다 보면 연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이제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금 한 30분 넘게 좀 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룹에서 요 대화에 대한 거 가지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헬퍼분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피스메이커 공부할 때 어떤 한 분이 그 부부싸움 하는 걸 마치 이제 대사 쓰듯이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의 언어로 바꿔나갈까? 이제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화면으로 잘 공유가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우리 헬퍼분들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서 그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대화의 이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 대화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평화의 이 대화로 바꿔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죠.